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광주시 중대동 텃골 마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학자 수남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역사를 탐방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시 지역학 강사 강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텃골 마을에 나와 있어요. 네. 텃골 마을 하니까 굉장히 이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곳 텃골 마을은 뒤쪽에 보이는 영장산을 병풍으로 하고서는 원래 이름은 덕곡이었는데 현재 텃골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불리고 있어요. 오, 네. 텃골 마을.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텃골 마을에 나와서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잖아요. 네. 안정복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안정복 선생님은 조선시대 후기 영조와 정조 때 대표적인 실학자이세요. 그런데 선생님 네. 실학이요. 제가 네. 많이 들어봤긴 했는데 어떤 학문이에요? 네,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현실을 헤쳐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 실학자로는 성호이익,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선생 등이 계세요. 오, 네. 굉장히 저희가 잘 아시는 선생님들이 네. 다 실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렇게 네. 뒤에 살짝 보니까 굉장히 멋진 고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만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죠. 맞죠? 네. 안정복 선생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우와. 선생님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뭔가 고즈넉하고 또 네. 소담스러워요. 네, 그렇죠. 여기 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단정하게 정갈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네, 수령 250년대 느티나무도 보여요. 250년이요? 네. 그러니까 성인 아름으로 한 2아름 정도 혼자서는 네, 안기 어려운 그런 굵기의 느티나무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네. 오늘 이 공간에 온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도대체 안정복 선생님과 이곳이 네.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의 이름은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건물의 이름은 이택제고, 이택제는 안정복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던 그런 공간이에요. 네. 이곳에서 안정복 선생님께서 네. 후학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택제라는 이름에 혹시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택제에는 네,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이곳에 지금 후손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에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것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 이택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택제는 어떤 의미예요? 이택이라고 그러는 말은요,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뭐냐면은 못을 2개를 가지고 물이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위가 안정되게 조절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학문을 하는 제자나 또는 같이 동문수학을 하는 분들이 누구가 실력이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이택이라고 해서 이택제를 지으신 거예요. 네, 서로가 동등하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다. 제가 그럼 오늘 이택제에 대해서 오늘 네. 열심히 좀 알아보고, 예. 좀 선생님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갈게요. 예.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택제라는 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네, 안정복 선생님은 1712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셨고요. 1791년 돌아가시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남인 출신으로 조부의 부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생활하시게 돼요. 선생님의 나이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에 입문을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의 어렸을 적부터 총명해서 한번 듣거나 외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릴 적부터 굉장히 남다르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남들보다 느리게 시작을 했던 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볼 그럼에도 수도 있죠.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하시는 데 네. 있어서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정도 많으셨던 것 같고. 네. 선생님이 이곳에 정착하시게 된 것은 조부의 사후에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곳 광주 땅에 정착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가난했던 집안 환경 때문에 낮에는 농사일을 도움을 주고 밤에는 공부를 하시는 그런 주경야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도 넘치시고 학문에 대한 애정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정복 선생님의 실학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걸까요? 안정복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실학과 연관을 맺게 된 것은요. 안성에 계시는 성호 이익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호 이익 선생님과는 그렇게 학문 교류를 직접 찾아가서 하지는 못하시고 편지 문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편지 문답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집필한 책이 바로 동사 강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 강목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동사 강목은 선생님이 20년 동안 집필한 책으로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만든 역사책인데요. 이 책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만주로 이동할 때도 함께 가져간 역사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동사 강목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주의의 역사관이 아닌 우리 민족을 돌아보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책인 동사 강목 이외에도 다른 책을 쓰신 게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이 젊었을 때 쓰신 임관정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목민관이 지녀야 할 덕목이 들어있는 책으로 뒤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수남집, 하학진암, 성호사설유선, 그리고 잡동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드디어 제가 네. 많이 들어본 말이 나왔어요. 잡동사니. 네. 혹시 이 잡동사니가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그 잡동사니가 맞을까요? 네, 아마도 잡동산이라는 책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잡동산이라는 책을 지을 당시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잡동산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선생님이 책을 읽고 계시는데 하인들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역사책을 쓸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재밌는 책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그 얘기를 네. 어디다 받아 적어놔야 되니까 메모를 네. 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네, 정답이에요. 네. 선생님은 메모하는 것을 정말 즐겨 하셨는데요. 종이에도 하시고 나뭇잎 그리고 천에도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셔서 초서롱이라는 바구니에 담아두셨다고요. 그래서 잡동산이라는 책을 쓰고 싶었던 그 순간 다 꺼내서 종류별로 구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 명가의 저술 등을 본인의 생각을 넣지를 않고 서술한 책이 바로 잡동산이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면 공부, 네. 또 예술적인 부분이면 예술적인 부분,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으셨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복 선생님은 따로 과거 시험은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제 최재공 선생님의 배려로 정조의 세손 시절 스승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65세 때 될 때에는 목천 현감으로 그곳에서 선장을 펴져서 백성들에게 거사비를 받기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사비는 흔히 이야기하는 선정비와는 다르게 떠나간 목민관을 그린다라는 뜻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워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복 선생님의 학식과 그러한 인품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와 있잖아요. 네. 우리 안정복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딱 세는 걸까요, 선생님? 정말 좋죠? 갑자기. 네. 박수. 선생님, 저희가 네. 이택제에서 나와서 지금 이 비 앞에 서 네. 있는데요. 비가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비석이에요? 네, 이 비는 선생이 1791년 향년 80세로 돌아가셨을 때 정조에게서 받은 시호를 적은 비가 되겠습니다. 시호를 읽어보면 문숙공 순암 안정복 선생 숙모비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사해 주실 정도면은 정말 네. 업적을 많이 세우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네, 그렇죠. 이 시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임금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님께서 네. 이렇게 하사해 주실 정도면은 정말 업적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지니신 안정복 선생님의 좌우명이 있는 비도 한번 보실까요? 좋죠. 네, 정말 가시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안정복 선생님의 좌우명이 적혀져 있는 비가 있는데요. 너무 많으세요. 네, 이 중에서 소혜 씨가 제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을까요? 와, 저는 정말 이걸 다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정에서 원으로 회복하듯 다시 또 내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딱 보여요. 네. 좌우명에는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소혜 씨의 철학은 내일 또다시 네.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 잘하면 되고, 또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잘하면 되고. 그렇죠.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니까, 선생님. 네. 네. 안정복 선생님의 좌우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학문을 연구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네요. 저도 이제 사진을 딱 찍어놓고 가면서 네. 집에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분명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네. 오늘의 해가 지금 금방 질 것 같으니까요. 네. 다음 장소로도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안정복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무효역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아래쪽에서 이택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길에는 이제 수남 선생님이 쓰신 시들이 비에 새겨져 있거든요. 소희 씨가 괜찮으면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위에 한자어가 있고 밑에 좀 네.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한자어가 있고 보면 이 시는 관물이라는 시인데요. 시를 한번 읽어보면 새가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지. 개구리는 누굴 위해 우는 걸까? 때가 오면 자연이 그렇게 되는 법. 가만히 보면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네. 만물이 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데 사람만이 사욕으로 날뛰고 있지. 계속 마음이 생기고 자기 반성하면 그 이치가 점점 환히 보이리.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뭔가 억지로 뭔가 하려기보다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니까 너무 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맞을까요? 세상 이치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안정복 선생님께서는 네. 되게 조화, 네. 어울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연과 함께 그리고 사상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본적인 생각은 삶 속에서 생각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학문을 우선으로 두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되게 네. 와닿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생활 속에 또 지금 접해볼 수 있는. 네, 그렇죠. 부딪히지 말고 세상과 함께 순화해 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함께 잘 굴러가는 세상의 바퀴처럼 그런 것들을 아마 바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요, 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서희 씨한테 설명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저 이제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어디예요?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선생님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가실 건데요. 네,
그 전에 여기에 잠깐 머물면서 선생님의 시비와 선생님 제자분의 시비가 있는 곳을 한번 둘러보고 가실게요. 네. 이쪽에도 이렇게 시비가 있네요, 선생님. 네, 여기 있는 시비는 수남 안정복 선생님이 쓰신 시비가 있고요. 이쪽 편에는 수남 안정복 선생님의 제자이신 수당 이남규 선생님이 쓰신 시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네. 멋진 글귀를 좀 많이 봤잖아요. 네. 저도 뭔가 되게 굉장히 멋진 학자가 되는 듯한 그런 그러시군요.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수남 선생님은 이제 책도 많이 읽으셨지만 글도 많이 지으시고, 네,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남기신 그런 실학자이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남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만나러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다 올라가면 네, 넓고 네, 좋은 풍광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이 시는 수남 안정복 선생님의 후손이신, 네, 현재 수남연구소 소장이신 안용환 선생님이 지은 시예요. 이거 후손분들도 시를 잘 쓰시나 봐요. 대단하시다. 이쪽이 보이네요, 여기. 네, 여기가 안정복 선생님의 묘역이고요. 네,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네, 광주의 중대동 전체가 네, 다 보이는 그런 멋진 풍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계단을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와 보니까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네, 계단을 올라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어떤 생각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멋진 풍광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다 날아가고 멋지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남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멋진 곳에서 네. 쉬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안정복 선생님은 젊은 시절 그리고 나이 드셔서까지 열심히 학자로서의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이런 멋진 풍광을 보면서 네,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수남 안정복 선생님이 계신 묘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는 곡장이 둘러져 있고 묘비에는 선생님이 생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벼슬과 업적이 써져 있고요. 양쪽에 문인석과 동자승 그리고 석상이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네, 석등과 망주석이 양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구분을 할 때 문인석에 이제 얼굴들을 보고 많이 구분을 하는데 지금 문인이 가운데 들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그러고 얼굴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전기와 후기에 각각 얼굴 모습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망주석에 보면은 새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 새호는 무덤에서 나오는 혼들이 쉬었다가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호도 함께 망주석에 네, 새겨놓고 있습니다. 망주석이랑 새호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새호는 이제 일종의 혼을 담고 있는 상상의 동물로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과 함께 수남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하루였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수남 안정복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다면은 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안정복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 안정복 선생님이 이택지를 지었을 때 그 마음처럼 서로 상생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길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 시대잖아요. 네, 경쟁 그렇죠. 시대라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어딘가에 오르기 위해서 네.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갈고 닦는데 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진짜 학문을 사랑하고 또 벗을 아끼고 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